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신경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부터 취득세, 계약서 작성, 그리고 이사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요. 요새는 여기에 더 가미해서 대출 규제까지 또 말썽이죠. 하나도 사실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오늘 제가 체크해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명의입니다. 우리가 매매 잔금을 하기 전에는 특약사항을 통하거나 매도인분께 양해를 좀 구해서 명의를 변경할 시한이 좀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 단독명의로 취득한 주택보다 향후 매각 시에 세금 차이가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쉽게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차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처음에 단독명의로 하지 말고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해서 취득할 걸 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집을 장기 보유하게 될수록 이 추가 투자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 비과세는 가정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취득한 집이 5년 후에 매각할 때 8억 원이 됐어요. 단독명의인 경우에 양도세가 약 9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취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약 7천만 원 정도 과세가 됩니다. 2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물론 1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면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10년 전에 10억에 취득한 집을 20억에 양도를 할 때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약 3억 3천만 원,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약 3억 정도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선택인데 향후 세금 차이는 천 단위로 나니까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아니 일단은 우리가 그럼 잔금 치고 살다가 필요하면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 우리가 증여세는 6억 한도 내라서 세금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시가의 50% 부분만큼 4% 정도의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10억짜리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는 데는 취득세가 5억 원에 4%니까 약 2천만 원 정도 과세가 됩니다. 명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인 겁니다.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인데요. 현행법상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 다주택자는 9억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규모의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공동명의의 장점이 좀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남편, 아내 각자 9억씩 공제가 되니까 총 18억 원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공시가가 18억 원이 넘으려면 시가로 30억 원은 최소 넘어야 하니까 사실 이제 다른 주택 보유 현황과 더불어서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냐? 단독명의는 그럼 왜 하는 거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분들은 대부분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주택이 여러 채이신 분들은 혹은 여러 채를 투자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 각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를 먼저 내보시고 예를 들어서 비싼 집 한 채, 싼 집 한 채를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한 채를 더 구매하려고 할 때 굳이 공동명의로 하기보다는 싼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취득하는 게 이 공시가 합계 밸런스를 맞추기가 좋겠죠. 각자 9억 원씩 공제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측면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다주택자분들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양쪽으로 고르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해서 균등하게 분산하는 게 낫겠지만 한쪽만 소득이 크게 잡힌다라고 하는 가정이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종합소득세가 크게 절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씩 나오는 아파트를 취득했어요. 2,4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방이 이미 소득이 높아서 예를 들면 40%씩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여기에다가 2,4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추가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2,400만 원의 40%인 약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니까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을 해서 월세 수입에 대한 세부담을 분산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처음 매수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경우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명의에 대한 부분도 처음엔 작은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